원래 우리가 경제적으로 자립한다는 거는 재테크 능력, 돈 버는 능력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주어진 상황에 맞춰 사는 능력을 기르는 게 경제적 자립이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30대다. 그럼 100에서 30대면 70 남잖아요. 그럼 매달 생기는 돈의 70%를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같은 공격적인 데 넣어놓고 나머지는 채권형이나 CMA 같은 안정적인 데 넣어놓고 그런 식으로 모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일을 놓지 않는 거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고 관심 있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분야에서 일을 하는 거 이러한 것들을 좀 강조해 주신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지금 좀 젊은 세대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일에 대해서는 약간 빨리 좀 은퇴를 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뭔가 이렇게 투자로 좀 큰 돈을 벌고 싶고 이런 분위기도 좀 있잖아요. 이런 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뭐 화요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아, 예, 화요족. 저는 그 인생관이기 때문에 그런 인생관으로 살면 되는 건데 다만 그 화요족에 대해서 혹시 그 본질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우리는 재테크 같은 걸 해가지고 돈을 단기에 벌어가지고 그냥 일이나 이런 게 너무 지쳤으니까 나가서 그 버는 돈으로 자유롭게 살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원래 이게 제가 조사해보니까 미국에서 화요족이 생기기 시작한 게 90년대 말이고 2008년 금융위기를 전후해서 많이 늘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미국의 화요족들은 무슨 단기 재테크가 아니고 7, 80% 소득을 막 절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도로 절약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목돈을 만들어서 또 그다음에 살 때도 극도로 절약하는 생활을 하고 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지긋지긋한 일은 안 하고 뭐 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해외 그 아는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는 아주 힘든 직업이잖아요. 주말에도 해야 되고. 그러면 한 40대, 50대 한 중반까지 정말 코피 터지게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나와서 사회공헌 일을 하나 한다든지 섬을 하나 사서 개발한다든지 뭔가 자기가 자유로운 새로운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옛날에 동료나 이런 사람들 중에도 보면은 그렇게 단기 재테크로 돈을 벌어서 나와서 이제 그걸 했는데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첫째는 그 재테크라는 게 계속해서 유지되라는 법이 없거든요. 재산이. 도중에 재산을 잃어서 돈이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또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재산은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도 40대 50대 돼가지고 자기 그 옛날 친구들이 직장에서 중요한 직책을 차지해가지고 왕성한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 공허해지죠. 그래서 후회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돈이 많아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기간 재테크에서 돈 벌어서 그거보다도 원래 그 미국의 화요족들은 극도로 전략해가지고 또 생활도 절약해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꼭 그게 돈 버는 일이 아니더라도 사회공헌 일이든지 취미활동이든지 보람 있는 일, 자기 인생에 맞는 일을 하는 그걸 화요족이라고 하는데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점. 그러니까 재테크해서 돈 벌었는데 그 번 돈이 유지가 꼭 되느냐는 것도 상당히 문제고 또 유지가 돼서 돈은 있다고 하더라도 40, 50대 아무 특별한 취미로 뭘 한다든지 사회공헌을 한다든지 뭔가 소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굉장히 공허해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그러지는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돈이 좀 없다 보니까 일단 돈부터 벌자. 그리고 돈이 벌면 뭐 친구도 생기고 뭐 집도 생기고 뭐 이러면서 그리고 또 회사가 지긋지긋하니 요즘 많이 그냥 뭐 회사에서 여러 가지 괴로운 일을 많이 당하니까 일단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절약해서 하는 사람들은 나와서도 절약해서 살았으니까 별 돈 문제 구해되지 않잖아요. 근데 재테크에서 갑자기 돈 버는 사람들이 그 돈을 잃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본질적인 면을 생각해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럼 본질적인 면은 일은 해야 되는데 정말 자기가 원하는 즐겁게 의미 있게 일할 수 있는 그 일을 찾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일도 찾고 그다음에 경제에 대해서 재테크해서 있는 돈이 없어지더라도 문제가 안 되도록 해야죠.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극도로 절약해서 약간 돈을 모아가지고 또 절약해 살면서 그 일을 하니까 원래 우리가 경제적으로 자립한다는 거는 그냥 재테크 능력, 돈 버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주어진 상황에 맞춰 사는 능력을 기르는 게
그게 사실은 경제적 자립이거든요. 그런 자립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 돈이 되는 일이든 사회공헌 활동이든 무슨 취미 활동이든 100세 시대에 소일거리가 있어야 된다. 그거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 대표님께서 진짜 50년 동안 이렇게 돈과 관련되고 노후 은퇴 설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정말로 돈이 엄청 많이 벌면 요즘에는 뭐 진짜 옛날에는 10억 부자만 돼도 네. 부자라고 했던 것 같은데 어느 네. 순간 뭐 50억, 네. 뭐 100억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네. 정말 그만큼의 돈이 필요할까 네.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러니까 우리 애들한테도 자립인으로 키워야 되고 우리들 자신도 자립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자립이라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첫째가 이제 행위의 자립인데 내가 머물고 있다가 간 자리를 누가 와서 치우도록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 목욕탕 가봐도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바닥에 수건이 널브러져 있는 거는 누군가가 치워야 되는데 안 치우고 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회사에서도 저 사람이 일을 하고 나면 뭔가 믿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누가 꼭 가서 한번 봐야 되고 그 행위의 자립이 안 된 사람이거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의식의 자립인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남의 눈에 너무 이렇게 막 전전긍긍하는 나라가 없잖아요. 네. 저는 미국에서 살아보지 않았지만 미국에서 온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학교를 졸업해도 넓은 천재 이렇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친한 사람 몇 빼고는 누가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른다. 근데 우리는 뭐 동창회 향후에 뭐 동네 모임 모여가지고 뭐 걔는 뭐 공부도 못했는데 얼굴 좀 이뻐가지고 시집을 잘 갔는지 뭐 했는지 뭐 돈 많아서 이거 사고 저거 사고 나는 오늘 점심에 이거 먹었다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냥 우리처럼 남의 눈에 너무 네. 아까 그 사르트르가 했다는 네. 말 얘기처럼 그러니까 남의 눈에 종속되지 않고 자기 그 신념이랄까 그대로 살 수 있는 의식의 자립이 중요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자립인데 우리가 경제적 자립이라고 하면은 돈 버는 능력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자기 자신을 맞춰놓는 능력을 기르는 거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몇십억 몇백억 있어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요즘 오히려 그걸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아, 네. 네. 행위의 자유, 네. 그다음에 의식의 자립, 경제적 자립. 네, 네. 아, 네. 그러면요, 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대표님 만약에 2030 세대가 네. 본업을 얻었고 네. 그렇게 연봉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네. 그래도 한 월 100만 원씩 네. 계속해서 굴리고 싶은 거예요. 본업과 네. 함께. 네. 네. 그래서 이 본업과 월 100만 원의 투자 자금 이걸 네. 좀 어떻게 운용을 시작하면 좋을지. 네, 우선 그 운용 시작할 때 뭐냐면은 적립식 투자, 마력이랄까 매직 파워에 대해서 이해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요. 대개 이제 그러면 적립 투자를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한 3, 4개월 됐는데 계속 예를 들어 주식이었다면 주가가 빠지고 그러면 김새 가지고 그냥 포기해 버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한 달에 10만 원씩 1년에 120만 원을 적립식으로 매달 분유나 비가거나 했다. 그 다음에 10년을 했으면은 1200만 원이잖아요. 네. 근데 시작할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가격이 10,000원일 때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계속 떨어져서 2,000원까지 떨어졌다. 한 5년 동안에. 그리고 5년 후부터 다시 상승을 해가지고 5년 후에 그러니까 시작부터 10년 후에 다시 10,000원이 됐다. 그러면 1,200만 원 원금이 들어갔는데 네. 어떤 거는 10,000원에 사고 어떤 거는 5,000원에 사고 그렇게 샀잖아요. 그거에 평가액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네. 평가액이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되게 뭐 그냥 원래 가격으로 돌아왔으니까 뭐 원본 근처에 있겠네요. 그러는데 놀랍게도 1,200만 원 들어간 거가 2,410만 원이에요. 왜 그러냐면 2,000원일 때 계속 샀으니까 5주를 샀거든요. 10,000원일 네. 때는 한 주 샀지만 그게 적립투자의 마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가장 실천하기 좋은 게 뭐냐면 장기 자금이어야 되기 때문에 퇴직연금의 DC형 퇴직연금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직장인이 회사에 들어가서 퇴직연금의 주인의식 갖는 것부터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퇴직연금 백만장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거기는 회사를 들어갈 때 이 회사는 그 401K라고 그러잖아요. 이 퇴직연금 제도가 제대로 돼 있는가. 거기는 대부분이 DC형, 투자형 퇴직연금이니까 거기는 회사에서 자동적으로 넣어주는 게 아니고 내가 불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매칭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넣어주기 때문에 내가 1년에 뭐 20만 원어치 넣었으면 회사가 20만 원 대주고 그러는다는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그
결국 펀드 투자로 장기 적립식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투자에 관한 걸 배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 지금 많은 직장인들이 이 퇴직연금은 옛날 퇴직금에서 온 거기 때문에 별로 주의적이 없어요. 그냥 방치해 두고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그 퇴직연금, 투자형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거를 관심을 갖고 하면서 그거는 20년, 30년 적립식 투자니까 그래서 펀드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다른 자산 운용하는 데도 활용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적립 투자, 퇴직연금 이걸 하면서 적립 투자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를 하고 또 펀드에 대해서 공부를 한 뒤에 미국에서 당신 펀드 투자 어떻게 시작했어요? 그러면 투자형 퇴직연금을 운용해야 되니까 본인이 할 수 없이 공부를 하게 된 거거든요. 60% 넘는 사람들이 거기서 시작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배운 지식으로 다른 자산을 운용하는 데도 활용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걸 하고. 예. 그래서 이제 매달 100만 원씩 그렇게 모아서 가다가 물론 그게 뭐 노후 대비만 있는 게 아니라 집 살 때도 쓰고 그럴 게 아니에요. 그렇게 목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쓰는데 일단 목돈이 한 뭐 3천만 원, 5천만 원 목돈이 된 뒤에는 그걸 그냥 공격적인 그런 상품만 갖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자기 나이라든지 재산 상태 같은 걸 감안해가지고 공격적인 상품과 안전적인 상품의 비중을 정해가지고 그걸 포트폴리오를 짠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비중을 짜가지고 예, 그 비율에도 맞게 투자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정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비율을 짜는데 설문지 같은 걸 받아가지고 대답하게 되면 비율을 되게 금융회사에서 짜주지만은 그게 귀찮으면은 100에서 자기 나이 뺀 만큼 내가 예를 들어서 30대다. 네. 그럼 100에서 30 빼면 70 남잖아요. 네. 그럼 매달 생기는 돈의 70%를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같은 공격적인 데 넣어놓고 나머지는 좀 채권형이나 CMA 같은 안정적인 데 넣어놓고 네. 그런 식으로 모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한 6개월이나 기간을 정해두고 정기적으로 그걸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주가가 많이 올라서 주식형의 비중이 지나치게 자기 나이에 비해서 커졌으면은 그걸 원래 비율로 돌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가가 높을 때 팔게 되죠. 요즘같이 많이 떨어졌을 때는 사게 되고 비중이 줄었으면 늘리고 네. 그 포트폴리오에 그거를 재조정이라고 그러는데 그 조정을 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 적은 금액으로 적립 투자해서 목돈을 만들고 그 목돈이 되면은 자기 형편에 맞게 공격적인 상품과 안정적인 상품의 비중을 짜서 이게 투자를 하고 그거를 한 6개월 저는 6개월에 한 번씩인데 네. 점검을 해가지고 원래 비중으로 돌려놓는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좋은 상품을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전문가를 하나 잘 알아두는 게 중요한 거죠. 뭐 예측을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그렇게 해나가는 거가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죠. 직장인들이. 아, 네. 근데 지금 우리는 뭐냐면 투자해서 돈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투자에 성공하는 거는 주가 예측, 부동산 예측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온갖 유튜버에서 아침 날만 새면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뭐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측은 하는 노력은 해야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보통 사람이 단기 예측은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원칙을 지켜서 그 원칙대로 가는 거 이게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하는 노력을 하는데 제가 50년 지금째 하고 있지만은 참 힘들어요. 네. 이번 동학개미도 예를 들어서 네. 투자에 성공을 하면요 단기간에 쓸 자금은 따로 마련돼 있고 시장에 장기간 묻어둘 각오가 돼 있고 비상사태가 오더라도 놀라지 않고 참고 기다리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데 동학개미 분들 한 거 정반대잖아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걸 생각을 바꾸는 게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을 수 있고 자기 장사하는 전문가 만나는 게 아니고 신뢰할 수 있고 실력 있는 전문가를 만나는 게 중요하고 그 사람의 도움을 받는데 그 사람이 제대로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원칙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정도의 공부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들 예측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좀 최근에 그 놀란 게 뭐냐면 재작년에 우리나라 20대 남성 투자자의 주식 매매 회전율이 6,800%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회전율은 1년에 몇 번을 사고 파는 거 하잖아요.
1년에 한 번 샀다 팔면 그게 100%거든요. 네. 그러니까 6,800%라는 말은 1년에 68회전을 사고 팔고 했다는 거거든요. 전체 금액을. 예. 네. 그러면 꿈에도 나타날 거예요, 그게. 그 생각만 하니까. 회사에서 이러다가도 그 생각하면은 그 회사에서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리고 그렇게 단타를 매매해가지고 거의 일주일에 2번 가까이를 매매해가지고 어쩌다 한번 모르지만 계속 성공을 하는 법이 없거든요. 예측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런 면을 조심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은 이게 뭐 100만 원 정도라고 하면 네.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연금 같은 네. 그런 계좌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회사에서 하는 그 연금 계좌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지금 절반 이상 우리도 DC형인데 그 DC형이면 그걸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상품을 사서 운용할까를 신경을 먼저 쓰고 네. 거기서 배운 지식으로 내가 따로 100만 원 생긴 돈을 네. 그렇게 해서 하고 그게 목돈이 되면은 공격적인 상품과 안정적인 상품의 비중을 정해가지고 포트폴리오 짠다고 그러는데 네. 그 분산시킨다고 그러는 거죠. 네. 분산하는 그걸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비율이 지켜지도록 저 같으면 6개월 한 번씩 점검을 하고 근데 이제 점검해서 비중이 늘어난 건 줄이고 줄어든 건 늘리고 그러다가 또 한 10년이나 몇 년 지나서 자기 형편이 바뀌면 나이가 먹고 퇴직을 하고 그러면은 기본 비율 자체를 또 바꾸고 네. 그거를 계속 해나가는 거다. 기본적으로는 조금 안정적으로 하는 게 좋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렇게 하게 되면은 뭐냐면 너무 그때 시황에 쫓기고 그러질 않죠. 그러니까 지금 예측을 해서 했기 때문에 보니까 지난 그 동학개미 그 투자자들 이렇게 몇 년, 지난 2, 3년 동안 이렇게 보니까 3,300인가요? 네. 그 언저리에 한 70% 정도 투자를 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게 뭐냐면 대개 이제 붐일 때 사람들이 확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예측을 해서 하게 되면은.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실망해서 다 팔게 되고. 근데 그 원칙을 지키게 되면 붐일 때 조금씩 줄일 수 있게 되고 지금 같은 때는 늘릴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게 필요하다. 아, 네.